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포의 눈물을 이제 설명을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목포에는 이난영 씨가 불러서 뭐 우리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가요입니다. 1935년 목포의 눈물이라는 한 편의 유행가가 조선 전국을 휩쓸고 조선반도 서남단 항구도시 목포를 낭만과 추억의 고장으로 일약 유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져진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남 지방 일대는 조선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인 동시에 목화의 산지로도 유명했습니다. 본래 목포의 목이란 목화에서 따온 것으로 늦가을이 되면 눈처럼 흰 목화가 가득 든 자루가 부두 여기저기에서 산더미처럼 쌓이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를 뜻하는 포를 붙여 목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어릴 적에도 사실 목화를 굉장히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화가 이렇게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이렇게 먹으면 아주 달짝지근해서 맛있는데, 그래서 이 목포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생겼다고 하는 거죠. 일제시대에 전라북도의 군산항, 전라남도의 목포항으로부터 호남지방에 산출된 쌀과 목화가 선적되어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사지을 쌀조차 충분히 먹을 수가 없어서 피나 조 등을 먹고 강요당했고 조악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악랄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인에게 있어서 항구란 일제에 의해 생활 양식을 빼앗긴, 또 토지를 빼앗기고 육신의 타향으로서 위랑의 길을 떠난 민족의 비애가 엮어내는 이별의 무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목포의 눈물에 그려진 새악시의 이별 장면도 실제로 조선 전국에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의 눈물은 일제에 대한 한이 집약된 저항의 노래로 간주되었습니다. 2절의 첫 줄에 가사는 실은 300년 오남 품은 노적봉 밑에라고 불려주고 있으며, 여기에 이 노래의 저항 정신이 뚜렷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적봉이란 유달산의 별명입니다. 유달산은 산의 거의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어 그 형상이 노적가리처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우리 군사의 군량이 풍부함을 적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봉우리 3개에다 집과 섬으로 둘러싸여 노적처럼 꾸며놓았다고 해서 노적봉이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이것을 보내고는 노적으로 잘못 알고 저런 큰 노적이 있을 때 반드시 그만큼 많은 군사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겁을 먹었고 쉽사리 달려들지 못했다고 하며, 그 후에 사람들은 이 봉우리를 노적봉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300년 원한이란 풍신수길의 조선 침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조선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님이란 말도 남편이나 연인을 가리킨 것과 동시에 이순신, 나아가서는 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절의 상처도 일제 침략 상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포의 눈물은 300수십 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을 교묘하게 포함시킨 저항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목포의 눈물은 발매 직후에 총독부 검열에 걸려 발매 금지되었습니다. 당국의 관계자들을 출두시켜 300년 원한이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작곡자인 손목이는 원한이는 원앙의 발음이 비슷한 데서 원앙새를 비유로 내세워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 서로 헤어짐을 원망하는 뜻이라고 설명하여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우습죠? 조선 가요 사상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목포의 눈물을 노래하여 가요계 불멸의 여왕, 엘레지의 영웅으로 불려온 이난영의 데뷔는 극단의 막강 가수로서였습니다. 이난영의 본명은 이옥례, 1916년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본래 병약하여 그녀의 뒷바라지를 알 수 없어서 목포의 삼촌집에 목포 공립보통학교를 15살에 졸업할 때까지 맡겨두었습니다. 노래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은 3살 위 오빠 이봉룡이 목포에서 악기점을 경영하여 갖가지 노래로 접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자기도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생각한 그녀는 태양극장의 목포 공연이 있을 때 어머니 오빠와 등과 의논하여 끝에 여배우를 지망하여 이 극단에 입단하게 됩니다. 이난영이란 예명은 단장인 박승희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처음에 무대에 서기는커녕 밥 짓기 등 부엌일을 도맡았습니다. 8개월간 따라다니는 동안 오사카 공연까지 따라갔을 때 그곳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으니 약값을 붙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녀는 태평 레코드에 도라지 타령을 취입했습니다.
매상은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태평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고향에 송금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부친 사망이라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 막간의 무대에 서서 집시 노래를 불렀으나 도중에 무대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조선에 돌아오자 태평에 녹음한 노래가 있음을 알고 있던 이 아사히 상의 주인이 소개로 OK 레코드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그 테스트를 받고 합격해서 데뷔곡은 1933년 10월 선보인 유행 소곡 향수이며 서석상에 노래한 영화 주제가 종로의 비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듬해 11월 신보에서 김능인 작사 문호울의 곡의 고적과 불사조를 커플링으로 불러냈습니다. 불사조는 일반적으로 그녀의 데뷔곡으로 간직하고 있죠. OK에서 데뷔한 이난영이기는 했으나 처음 레코드는 태평이었습니다. 1933년 8월 태평 레코드에서 6회 신보에서 태양극장 30명을 동원한 청춘 창극 춘향전 5매 세트에서 레코드가 발매되었으나 동시에 유행가 레코드 2매가 발매되었습니다. 그때 2매 모두 A면에 이난영의 곡이 실렸는데 제목은 시드니 정춘 지나간 옛 꿈이었습니다. 불사조의 인기를 얻어 이난영은 그해 12월 신보에 과거몽, 홍등의 탄식, 이듬해 1934년 1월 신보에 신민요, 신강남과 밤의 언덕을 넘어서를 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제2의 인기곡이라고 하는 봄맞이를 2월 신보로 이어 7월 신보에 오대강 타령, 봄강을 내어 히트를 했습니다. 이난영은 1934년 히비야 공화당에 열린 전국 명가수 음악대회에서 조선인으로서는 홀로 출전하여 대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인 1935년 드디어 목포의 눈물을 녹음하게 됩니다. 3천여 편의 응모작 가운데 당선된 시를 이어 곡도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곡이 없으므로 고복수에게 연습시키고 있던 갈매기 항구라는 곡을 충당시켜 녹음했다고 합니다. 목포 청년이 작사하고 목포 출신의 가수가 노래한 이 목포의 눈물은 1935년 9월 신보에 발매되어 대중의 폐부를 찔러 조선 방방곡곡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목포의 눈물의 대성공은 이난영을 가요계 여왕이라고 올려 그 자리를 탄탄하게 다져주었습니다. 목포의 눈물과 전후에서 1934년 비오는 여름밤, 녹슬은 검은고 등 고복수의 듀엣곡으로 젊은 뱃사공, 어촌낙조 등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단연 이 목포의 눈물이 그때 당시에 대히트를 쳤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 노래는 계속 지속적으로 입에 입으로 불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가요가 됐죠. 안녕히 계십시오.